요즘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 많죠? 특히나 전세 이야기 앞에선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드는 30대 분들, 나만 이런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세 사기, 뉴스에선 매일같이 들리는데 정작 내 계약서는 괜찮을까? 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정부가 정말 내 전세금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세 사기 후폭풍, 내 전세금은 안전할까? 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현실감 있게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이 집 괜찮겠죠? 그 믿음이 무너진 순간, 서울 강서구에 살던 33살 직장인 박모 씨는 올해 1월 보증금 2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입주했습니다. 중개소도 믿을만하고 집 상태도 양호했으며 무엇보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4개월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아니 내가 사기당한 거야? 저도 전입신고했는데 왜?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확정일자를 찍어도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인에게 근저당이 걸려있거나 다른 채무가 선순위로 얽혀있으면 세입자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엔 깡통전세라고 해서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은 상황도 많죠.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또다시 세를 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 구조가 한번 무너지면 줄줄이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집, 사기인가? 차고인가? 그레이존에 놓인 세입자들. 문제는 이런 피해가 전형적인 사기범죄로 단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나도 대출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고의적 기망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로 처벌도 어렵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돈도 잃고 죄인도 못 잡는 이상한 상황에 놓입니다. 형사 고소는 해도 기약 없고 민사소송은 몇 년이 걸리며 그 사이 세입자들은 거리로 나앉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월세 살걸. 국가가 믿으라 해놓고 보증보험도 무용지야? 이런 말이 요즘 전세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3. 제도는 계속 나오는데 왜 계속 당할까? 정부는 수년간 전세 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지원, 이주비 대출 등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방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고 깡통전세나 무자본 갭투자가 의심되는 물건도 부동산 현장에선 걸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개인조차 세입자에게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넘기고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 없다고 선긋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즉, 세입자는 정보도 부족하고 위험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죠. 4. 내 전세금은 괜찮을까?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지금 전세에 살고 있다면 당장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있는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여부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조회 HUG SGI,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주변 시세와 현 전세금 비교 깡통 가능성 확인. 이 5가지만 체크해도 최소한 위험 경고는 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중개소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믿음만으론 부족합니다. 5. 전세금 떼이면 끝? 아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 전세 사기를 당하면 단순히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1억, 2억씩 잃은 뒤 월세로 급히 이사하거나 고소민사경매 절차에 뛰어듭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을 쉬거나 잃는 경우도 많고 가족 갈등도 격화되죠. 이게 뭐라고 집 하나 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피해자들 입에선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심리적 충격, 경제적 파탄, 신용 하락까지. 전세 사기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6.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3가지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전셋집을 구하려는 분들이라면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1. 등기부등본 조회는 최소 2번. 계약 전과 계약 직전 2번 확인하세요. 대출이 새로 생겼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이 동의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가입 가능한 집만 고르는 것도 안전한 전략입니다. 3. 집주인과 중개업소의 말만 믿지 말기. 서류로 숫자로 공공기관 조회로 확인하세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내 돈 지키는 길입니다. 7. 전세 사기 피해자 수와 정부 발표의 온도차. 정부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이 수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정부 통계는 신고된 피해자 수만 잡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더 많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산재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고통이 더 크다는 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제도 밖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절실합니다. 8. 이 문제 정말 개인 책임일까? 30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과 합리적인 소비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그 어떤 합리적 판단도 무력화시켜버리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허용한 구조적 범죄입니다. 책임을 세입자에게만 묻기보다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중개소와 집주인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전세는 안녕하십니까? 전세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입니다. 편리하면서도 위험하고 보편적이지만 때론 치명적이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나도 그땐 몰랐다. 그땐 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보는 곧 생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보를 찾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내 전세 안부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